안녕하십니까, 강병기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위해서 부동산학개론을 어떻게 공부하느냐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과목,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공인중개사 시험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부동산학개론을 담당합니다. 부동산학개론을 공부하다 보면 제일 먼저 부동산학개론을 공부하신 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부동산학개론이 뭐야?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학개론이 이런 거구나라고 점점 느끼시는데, 그러다 보면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분들 보시다 보면 부동산학개론들, 공인중개사 시험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부동산학개론에 대한 별명을 붙이더라고요. 뭐라고 붙이죠? 부동산학개론이야, 부동산학괴론이다 라고 이런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왜 개론이 아니라 괴론이라고 하느냐?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은요, 개괄적인 이론이다, 또는 부동산학 원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대학교에서요, 부동산학과에서 부동산학을 4년 동안 공부할 학생들한테요, 앞으로 너희들이 공부할 내용이 이런 거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맛배기로 가르쳐 주는 학문이 바로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학 연구 분야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한 아주 기초 이론들, 연구 분야의 아주 기초 이론들을 다루는 게 바로 부동산학 개론이에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교수님 왜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해요? 그냥 부동산학에 대해서 각각의 이론들 공부하면 되죠 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요. 대학들 대부분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들을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의 학문 안에서 학문은 여러 가지 세부 학문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각각 이론 나눠지는데 그 각각의 이론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론들을 공부하기 위해선 다른 분야의 이론, 내가 부동산 투자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부동산의 다른 쪽에 사는 금융론이라든가 평가론, 이런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론들, 그걸 보니 강론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이론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어떤 기초적인 이론들을 다루는 게 바로 부동산학 개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초 이론을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기초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심화된 내용들을 갖다 공부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학 개론을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시는데, 사실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것은 기초 이론만 다루다 보니까요, 요건 전부 다 심화 이론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이론을 공부할 때 보면 우리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부동산학 개론을 보면서 부동산학 각 분야의 모든 심화 이론 책들을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다 왜 갖다 놓냐면 이 기초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화 이론에서 어떻게 연구가 되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나같이 강의하는 사람만 하면 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시면 좀 답답하다고, 내가 심화 이론까지 공부하겠다고 해가지고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깊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기만 한도 끝 없는 게 부동산학입니다. 제가 나이 20대, 대학교 1학년 때서도 부동산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 제 얼굴 보면 대충 몇 살 정도 되는 거 보이시죠? 최소한 30년 이상 부동산학을 내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학 강론에 들어가면 내가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의 다루는 분야는 부동산 투자 감정평가, 시장 분석,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강의를 합니다. 집중적으로 또 연구도 해요. 이런 것처럼 그 많은 것을 모든 사람이 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여러분들이 깊은 분야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뭐만 공부한다? 기초 이론만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동산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부동산은 여러분 생활에서 직접 맞닿는 겁니다. 자, 이런 생활에서 직접 맞닿는 분야다 보니까요, 알아야 되는 분야들이, 우리들이 실제 강론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분야들은요, 법률적 측면, 민법이니 공인중개사법이, 세법이니 이런 것들, 공인중개사 시험법이 나오는 거죠. 그 부동산학
부동산학과에서 다 배웁니다. 근데 아주 깊이 배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법률 부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야, 더 깊이 공부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결국 뭘 공부하냐. 대한민국 헌법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법고시에 나온다는 육법전서를 다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그 정도로 범적인 분야도 굉장히 많이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같은 것들, 이런 경제적인 거죠. 이런 부동산 시장이나 투자의 경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다 보면 어디 하자가 있는 것들, 건물이,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라 저 집이 쓰러질 것 같은 집들, 그런 거 안 사죠. 자, 이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의 것들도 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학과에서는요, 법률, 경제, 기술적인 측면, 이 세 가지를 각 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다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학계로는요, 법적 측면 쪽은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부동산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법적인 기초적인 내용들은 분명히 부동산학 개론에서 다뤄야 되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은 민법이 따로 있죠. 1차 시험에. 2차 시험에 하면 공인중개사법 따로 있고 세법 따로 있고 공시법 따로 있고요. 공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학 개론에서 문제를 출제하면 다른 부분하고 중복이 돼요. 그래서 법적인 측면을 출제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을 가끔 한 문제씩 출제를 했었습니다. 가끔 한 문제 출제를 했었는데 문제는요. 기술적인 측면 부분은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문으로서 확립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이론으로 기술적인 측면을 다루다 보면 잘못하면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험 문제 나오다가 기술적 측면 문제는 거의 못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학 개론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어떤 거 경제적인 측면의 이해를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게 부동산학 개론이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 분야 중에서 경제적인 분야에 대한 것을 깊이 이해를 하는 학문이 바로 여러분이 부동산학 개론이다라는 것들. 근데 왜 이해를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부동산 연구의 기초이론을 다룹니다. 기초이론을 다루는데 이 기초이론을 여러분들은 현장에 써먹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위원들은 절대 학원 선생을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저도 요즘 경록에서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출제에 못 들어가요. 자, 이렇게 못 들어가고 실제 출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학원 같은데 강의를 안 하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는 이런 양반들은 뭐를 항상 물어봅니까? 얼마나 이해했느냐. 이 배운 기초이론을 현장에서 얼마나 잘 쓸 수 있도록 이해했느냐는 것을 중점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동산학 중에 경제적인 측면의 이해를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것은 결국 부동산학 연구 분야의 전반적인 것 중에서 경제적인 분야의 기초이론을 다루는 게 바로 부동산학 개론이다라고 보시면 큰 문제 없죠. 이건 이해 쉽죠.